토트넘 선수들의 이날 평균 위치 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 위치인데요. 3톱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오른쪽에 모우라하고 다르게 왼쪽에 손흥민 선수는 왼쪽보단 중앙 쪽에 치우쳐 있고 무엇보다 해리 케인보다도 훨씬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It was a crazy game, no? And I don't like this type of the game when crazy game. It means that anything can happen. There is a lot of space for improvement for this team, in every single player. As a player, I want to improve. I want to improve. I'm still hungry, so I think he can teach me so many things, and I'm open and I'm so excited.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부탁드릴게요.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가운데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새 감독 첫 경기에서 늘 첫 골을 터뜨리는 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여지없이 첫 골 웰컴골을 넣었고요. 근데 오늘 비티스전 손흥민 선수가 그 원정 팬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짤이 돌던데, 이거 가운데 뽑혀도 문제지만 오른쪽 저 눈 찢는 이 이슈의 인종차별 아닙니까? UEFA 경기인데 이거 유로축구연맹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시합에서 콘테 감독 모두가 예상했듯이 첫 경기부터 곧바로 3백을 도입했습니다. 첫 경기는 하던 대로 해봐 이런 거 없어요. 누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이날 토트넘 최후방의 셋, 최전방의 셋을 두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토트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이 포맷을 기반으로 팀을 좀 발전시켜 나갈 것 같아요. 3-5-2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그리고 공격 3명을 더 두는 이런 패턴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일단 좀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자,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있을 거고, 좀 변화가 앞으로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존 선수들 중에서도 이 전술에 잘 맞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적응기를 거치면은 분명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측면에 레길론, 로얄, 도어티, 세세뇽 이런 선수들. 레길론 같은 경우는 어떤 매치였죠? 네, 제가 그 현지 평점 소개해드릴 때 레길론은 정말 그 윙백에서 어울리는 선수다, 윙백에 태어난 선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탕강과 벤 데이비스 같이 포백의 풀백이나 센터백이나 뭔가 좀 아쉬운데 3백에서 스토퍼 보기 괜찮은 선수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더 어떻게 본다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새 감독 만난 선수들 의욕이 얼마나 가득한지 경기 시작하고 한 20여 분 정도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토트넘이. 비테스도 토트넘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초반에 잘 하지 못했었고, 또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았던 초반에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초반은 토트넘이 완전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테스전 토트넘 선수들 자료 보면서 콘테 감독 전술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이날 평균 위치 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 위치인데요. 3톱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오른쪽에 모우라하고 다르게 왼쪽에 손흥민 선수는 왼쪽보단 중앙 쪽에 치우쳐 있고 무엇보다 해리 케인보다도 훨씬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 좀 아닌 게, 누누 감독 체제에서 그전 무리뉴 감독도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케인이 내려와도 최전방, 평균 위치 최전방은 늘 케인이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좀 종적으로 움직여서 더 많이 내려오는 상황들, 내려와서 볼 터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전체적인 위치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이 중앙에서 전방 자리를 쫙 고수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들 매치 평균 위치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맨유전, 뉴캐슬전. 졌을 때 맨유전이나 이겼을 때 뉴캐슬전 모두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해리 케인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콘테 부임 첫 경기였던 이번 비티스전 손흥민 선수 위치가 실제로도 거의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기본 위치는 왼쪽 윙포였습니다만 측면은 레길론 선수에게 거의 맡기고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사이드에서 터치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토트넘이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특히나 앞쪽으로 또 중앙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스트라이커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 득점력도 가장 토트넘에서 좀 좋은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측면 쪽에 있는 시간보다 중앙 쪽에 머무는, 특히 토트넘이 공을 갖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중앙 쪽 상대방 뒷공간이 됐든 아니면 함께 뛰어들어가는 시도하는 상황이 됐든 간에 좀 더 많이 중앙 쪽 박스 안쪽 진입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3백의 양쪽 스토퍼들인데요.
굉장히 전진을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 데이비스, 오른쪽에 로메로. 앞서 맨유전, 또 뉴캐슬전 이 두 경기 위치 맵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포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센터백 두 명이 동일선상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최후방에 남아있는 이런 패턴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날 비테스전에서는 다이어 혼자 남아있죠, 최후방에. 물론 이제 스토퍼들이 올라갈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데이비스, 로메로 이 두 선수가 간격을 좀 넓게 벌려서 양쪽 윙백들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남겨진 뒷공간을 좀 넓게 활용을 하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백의 핵심인 다이어보다 자기들 쪽에 있는 윙백들하고 거리가 훨씬 평균이치가 가깝습니다. 그만큼 좀 더 넓게 또 앞쪽에서 볼터치 움직임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스킵이나 이제 호이비르하고 협업을 하면서 스토퍼들이 적절하게 이제 오버래핑을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간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움 많이 주는 그런, 그러니까 미드필드 싸움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확대시키는 거죠. 요거 앞으로 콘테 감독 축구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양쪽 윙백들도 한번 보면요, 레길론과 로얄의 평균 위치가 같은 선상인 것도 인상적입니다. 앞서 두 경기 평균 위치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언제나 늘 레길론이 반대쪽 폴백들보다 앞서 있거든요. 네,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잘 없고 늘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운전대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면 오른손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면 왼쪽이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보통 포백에서의 풀백 오버래핑은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약간 이제 변형 3백 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3백 변한 뒤에 특히 콘테 감독 첫 경기 이런 거 없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전진시키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색채를 드러낸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에메르송 로얄, 이 친구가 공격을 마음껏 올라가게 하니까 확실히 좀 수비 부담을 덜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라면 근데 오리에가 있었으면 오리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에메르송 로얄 활약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콘테 감독 축구 이런 3백에서부터 빌드업이 시작되는 장면, 아까 그 스토퍼 오버래핑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낮은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많을 텐데 이번 그 두 번째 골, 그 모우라가 놓은 골, 이 장면 굉장히 멋집니다. 이게 그 이러한 어떤 콘테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 하이라이트는 아마 잘려서 나갔을 텐데 풀 영상 보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반 21분에 터진 모우라의 골인데요. 그러니까 3백의 왼쪽을 맡고 있는 벤 데이비스가 상대한테서 볼을 탈취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이어한테 볼을 전달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한 건데 그 뒤에 공이 한 선수에게 머무는 일이 거의 없이 계속 패스를 통해서 패스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벽을 허물고 또 공간을 찾아내면서 전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오른쪽까지 갔다가 다시 손흥민 선수 있는 왼쪽으로 와서 다시 공이 아래쪽 거쳐가지고 케인을 지나서 모우라한테 전달이 되는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진이 뒤에서 계속 토트넘이 공을 이렇게 돌리니까 앞으로 약간 전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모우라하고 손흥민이 달려갈 때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상대 수비진들이 전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한 28초 정도? 30초가 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 14차례 패스 그리고 슈팅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뒤로 비테스가 이 부분을 간파를 해서 전방 압박을 세게 강화를 하고 또 터프하게 몸싸움 걸어오고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뭐 다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콘테볼이 누누볼에 비해서 후방 빌드업 작업에 좀 더 공을 들일 거라는 아이디어를 좀 주고 있지 않나. 누누 감독 시절에도 이런 걸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그 상대가 그걸 간파를 하고 앞쪽에서 강하게 전진을 하면서 틀어 막았을 때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비수 3명이고 윙백까지 5백 5명의 선수들이 내려가서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가서 낮은 위치에서부터 패스를 통해서 풀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착이 된다면 이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좀 체계적인 전진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고작 한 경기 했을 뿐이고요. 그나마 콘테 감독 훈련 제대로 한 거는 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콘테 색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과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포맷 또 선수들 개개인의 역할 움직임 뭐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경기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A매치 이후에는 더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콘테 감독이 했어요. 어떤 축구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에버튼전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뽀뽀.